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지구 최대 다단계 시장 강남 아파트 메타버스에 무너진다. 지구라고 했는데 서울에 강남이 있듯이 뉴욕에도 강남 같은 곳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뉴욕에 있는 강남 같은 곳이 더 비싸야 되는데 아파트를 보면은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절대 가격만 봐도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진로우에서 물건을 검색했는데 원베드짜리 아파트가 환율 1,300원 적용했을 때 3억 8,4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3억 8,400만 원은 호가입니다. 원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원룸 절대 아니죠. 원베드입니다. 원베드고 15평입니다. 15평. 전용 15평. 대한민국 아파트. 30평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25평 정도 되죠. 전용 25평짜리가 대한민국 30평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원베드지만 전용 15평짜리 아파트. 대한민국 같으면 최소 방 2개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무리하면은 방 3개도 뽑아낼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아파트가 3억 8,400만 원 호가. 왼쪽 보시면은 공간이 꽤 넓습니다. 널찍하죠? 그리고 왼쪽에 사진들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부엌이고 부엌,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이 욕실이고 욕실도 널찍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드레싱 룸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업무를 봐도 되는 널찍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림이 사진이 거실인데 거실 엄청나게 널찍합니다. 오른쪽에 평면 구조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원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엄청 널찍한 공간인데 요게 호가가 3억 8,400만 원. 그래프 보면 뉴욕에 있는 아파트는 우하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아파트는 건물 중심의 물건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있어서 우하향되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우하향 또는 수평으로 가는 그냥 가격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많습니다. 지금 이 물건도 우하향, 명백한 우하향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7억 8천 뭐 요 정도 가격이 나갔던 물건인데 최근에 급락을 해가지고 조금 비정상적인 단가가 3억 8,4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물건을 갖고 와서 지금 일부러 요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냐 요런 이야기를 하실까봐 다른 물건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이 뉴욕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뉴욕의 저쪽 변두리에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고 위치를 보시면 센트럴 파크 코너에서 거의 붙어 있는 거리에 있는 정말 위치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강남 정도라고 간주를 해도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강남인데 지금 전용 15평짜리가 3억 8,400만 원 호가입니다. 호가. 다른 물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왼쪽에 사진 보시면 침실 같습니다. 요 물건은 원룸이 아니라 확실하게 방이 하나 있는 그러한 물건이고 평수는 비슷합니다. 15평. 요게 지금 호가가 6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6억 3천만 원 정도
저가인 물건을 보고 계십니다. 사진을 보면은 베란다가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인 베란다 왼쪽 위에 사진, 그리고 그 아래 거실도 어느 정도 널찍하고 오른쪽에 화장실도 욕실도 꽤 큽니다. 꽤 괜찮은 물건 같아 보이는데 계속 사진을 보면 외관도 훌륭합니다. 외관도 훌륭하고 오른쪽에 평면도를 보시면은 거실 그리고 방이 크죠. 그리고 테라스가 엄청납니다. 옷장도 3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지금 보시면 6억 3천만 원, 가격 동향을 보시면 크게 벗어나는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격 그래프를 벗어나지 않는 예전에도 요 정도 가격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하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라서. 그리고 왼쪽에 화살표 부분, 가격이 크게 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제가 추정을 해본다면 대수선 같은 것을 했는데 돈을 2억 정도 돈을 써서 수선을 했는데 가격을 플러스 4억 호가를 높여 부르다가 그 가격이 수렴이 되어서 플러스 2억 정도만 올라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걸 빼고 나면은 그 튀어오른 저 부분을 빼고 나면 완벽한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뉴욕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세죠. 지금 추세입니다. 똘똘한 한 채 뉴욕이 아닌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강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도 아파트는 절대 똘똘한 한 채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플로리다, 하와이 이런 지역이 보다 똘똘한 한 채로 각광받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당이 넓은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의 위치도 엄청납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 저 부분인데 위치가 좋죠. 뉴욕의 강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인데 6억 3천이 호가죠. 그런데 소득은 2배, 실질적으로 한 3배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우리나라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3억 정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아파트는 정말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강남 아파트는 지구 최대의 다단계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PIR, 소득까지 감안하면은 미국이 7이면 강남은 28 정도는 될 겁니다. 4배 비쌀 수 있는 것이 서울의 강남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비쌀 이유가 없는데 감가상각 때문에 아파트는 비쌀 이유가 없는데 뉴욕의 강남보다 더 비싼, 무지무지하게 비싼 서울의 강남 아파트, 그것은 다단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시장의 시작은 좀비 한 명이 등장합니다. 강남 아파트 사라. 교주죠, 교주가 등장해서 강남 아파트 사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명이 깨물려 가지고 좀비가 되면서 전철역을 더 짓자. 이 사람은 공무원 좀비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깨뭅니다. 안 깨무니까 또 감염이 되어서 똘똘한 한 채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똘똘한 한 채는 세계적 현상이 맞는데 그 세계적 현상은 아파트는 절대 아니라는 점인데 거짓말을 하죠. 똘똘한 한 채는 세계적 현상이다. 요 사람은 교수, 언론인 요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깨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유튜버 인구가 줄면은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지구 최대의 다단계 시장입니다.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좋다. 오케이. 강남 좋다. 그러면 좋은 만큼 임대 수익률도 높게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 점만 체크하시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했는데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이런 것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거지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용 84 타입인데 땅집은 15평 정도 되는데 30억이다. 땅 한 평에 2억을 주고 산 셈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요것은 절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냥 사기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똘똘한 한 채는 강남에 위치한 주거지인데 전용은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인데 완전 썩은 건물이 있는 부동산인데 땅값만 주고 땅 100평을 60억에 샀다. 요러면은 똘똘한 한 채 맞습니다. 평당 6천만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빌라 지어가지고 월세만 받아도 임대 수익률 충분히 높게 나오겠죠. 요렇게 사고 요러한 금액대에 매수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강남의 이런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최고의 부동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미래의 최고의 부동산, 절대 강남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은 최고의 부동산 위치가 좋죠. 위치가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교통이 좋다는 겁니다. 교통이 제일 중요하죠. 교통을 보면은 양대 산맥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율주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UAM, 비행 택시 보시면 되고 GTX 등 완전 초역세권들이 서울 곳곳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줄기, 두 줄기로 보면 UAM, GTX 이렇게 보면은 대로변에 있는 전철이 몇 개씩 지나가는 초역세권 상업용지, 요거는 그러한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은 아파트 선호를 하는데 나중에는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외곽의 넓은 주택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외곽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엄청 많죠. 그래서 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개발하기 나름이겠죠. 개발하기 나름일 겁니다. 특별히 좋은 땅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는 대로변 역세권 상업용지 요게 유일하게 좋은 부동산, 미래에도 좋은 부동산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은 이것은 더 큰 지각 변동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거지에 대해서. 그러면 메타버스가 완성이 되면 관광지에 있는 주택도 오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마당 있는 주택은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 꽝입니다. 꽝. 아쉽게도 꽝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에 관해서는 메타버스 완성되더라도 한 번씩은 모이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트리플 역세권 그런 상업지는 여전히 각광받는 위치의 부동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기술이 발전하겠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초고층 건물을 손쉽게 건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초초초 역세권에 있는 상업지 거기다가 쉽게 높은 건물을 지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땅값은 또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땅값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래에는 강남, 강서 그런 구분 없습니다. 그냥 초초초 역세권에 있는 상업지만 똘똘한 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요거는 거의 맞는 말일 겁니다. 주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주거지는 굉장히 변수가 많고 그런데 그 변수에서 미래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자율주행 메타버스 요 부분을 강조해서 살펴보면은 결코 도심에 있는 아파트, 주거용 아파트 결코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지금 다단계로 이루어진 강남 아파트 가격 너무 믿지 마시고 임대 수익률을 봐라. 임대 수익률을 항상 살펴서 적정 수준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냥 다단계고 말장난으로 부풀린 가격일 뿐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